대마도는 원래 한국 땅이었을까? 역사가 말해주는 놀라운 대마도 이야기입니다. 한국 부산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섬. 섬의 크기는 제주도의 3분의 1, 인구 약 2만 5천 명. 맑은 날이면 부산에서 육안으로도 보이는 이 섬은 바로 대마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도는 원래 한국 땅 아니었나? 과연 이것은 단순한 민족 감정일까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역사 속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한국에 훨씬 가깝습니다. 부산에서 약 50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약 130km 거리입니다. 지리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한반도의 앞마당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략적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삼국시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역사 기록인 삼국사기와 일본의 일본서기에는 대마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일본서기에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대마도 사람들은 일본 중앙정부보다 오히려 한반도와 교류가 더 많았고 생활물자도 한반도에서 공급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 대마도는 일본 본토보다 한반도에 더 의존하는 섬이었습니다. 시간을 고려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왜구라는 해적들이 한반도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 중심 기지가 바로 대마도였습니다. 고려는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대마도를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마도는 점점 고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1419년 조선의 세종대왕은 대마도 정벌을 명령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명한 기해동정입니다. 조선군 약 첫째만 7천 명이 200여 척의 배를 타고 대마도를 공격했습니다. 조선군은 대마도 곳곳을 점령하며 왜구의 근거지를 크게 파괴했습니다. 당시 대마도주는 크게 놀라 결국 조선에 사죄하고 복종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부터 매우 흥미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대마도주는 일본 영주였지만 조선에도 사신을 보내고 조선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조선왕은 대마도주에게 관직과 무역권을 내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대마도는 일본에 속해 있으면서도 조선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독특한 외교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대마도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했습니다. 쌀, 옷감, 철, 채까지 대부분의 생활물자가 조선에서 들어왔습니다. 조선이 무역을 끊으면 대마도는 바로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주는 조선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선에 충성을 보이기도 했고 왜구를 단속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대마도주가 스스로를 조선의 신하라고 표현한 문서도 발견됩니다. 이 때문에 후대에 대마도는 사실상 조선의 속국 아니었나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직접 영토로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조선군이 정벌을 했지만 행정구역으로 만들거나 군현을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조선의 공식 입장은 일본에 속한 섬이지만 조선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곳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마도는 수백 년 동안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 창구 역할을 합니다. 조선 통신사가 일본으로 갈 때도 항상 대마도를 거쳐갔습니다. 대마도는 사실상 두 나라 사이의 외교 중개섬이었습니다. 현대 국제법 기준에서는 대마도는 분명 일본 영토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마도는 일본 본토와도 한반도와도 깊게 얽힌 독특한 섬이었습니다. 어쩌면 대마도는 단순히 어느 한 나라의 섬이라기보다 수천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만나는 경계의 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마도는 과연 누구의 섬일까? 역사는 때로 단순한 국경선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린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